자, 계속해서 고난이도 문제 1회차 4번 문제부터 좀 풀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3번까지 한번 쭉 풀어드렸고요. 이제 4번에 이 SQL 한번 봐보겠습니다. 뭔가 좀 짧아 보이지만 이런 문제도 좀 기출이 되곤 하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풀 아우터 조인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문제예요. 풀 아우터 조인은 우리가 이제 아우터 조인이 총 3개가 있습니다. 자, 레프트 조인, 그리고 라이트 조인, 그 다음에 그냥 풀 조인이라고 할게요. 중간에 아우터는 생략 가능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레프트는 어떤 거였냐? 자, 이너 조인 하고요. 그러니까 두 테이블 이너 조인 하고 특정 테이블 기준 조인 실패한 것도 가져오기 란 게 있었어요. 자, 이게 레프트, 라이트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제 풀 아우터 조인은 어떤 거냐? 양쪽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너 조인 플러스 레프트 조인 플러스 라이트 조인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거를 이제 중복 없이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탭 1의 칼 1과 탭 2의 칼 1이 있다고 할게요. 칼 2, 칼 1이랄까요? 자, 여기가 1, 2, 3이 있고 여기에 2, 3, 4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칼 1을 기준으로 똑같은 걸 봤을 땐 뭐가 나와요? 2와 3이 있죠. 그러면 이너 조인한 결과로는 2와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3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탭 1을 기준으로 레프트 조인 한다라고 하면은 이너 조인 플러스 막판에 조인이 실패했던 1이라는 값 있죠? 얘도 그냥 막판에 출력을 해줍니다. 다만 붙여줄 값이 없으니까 오른쪽에는 널이 붙겠죠. 그리고 라이트 조인도 동일합니다. 얘도 이 4라는 값이 조인에 실패했지만 그냥 이너 조인하고 출력을 해줘요. 그래서 왼쪽에는 널이 붙고 오른쪽에는 4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풀 아우터 조인은 그러니까 사실상 어차피 레프트 조인이랑 라이트 조인 안에 이너 조인이 사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죠. 얘도 이너 조인 플러스 알파인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이너 조인 플러스 알파인 거예요. 근데 어차피 중복 없이 제거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프트 아우터 조인은 뭐와 동일하냐? 레프트 조인과 라이트 조인을 한 번씩 해서 중복을 제거한 결과가 풀 아우터 조인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림으로 따지면은 저희가 이너 조인 그리고 이 A만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오고 B만 가지고 있는 것도 출력을 해주는 거죠. 자, 이 정보를 토대로 유형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제가 셀렉트를 일단 전부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T1 언더바 F4라는 테이블과 T2 언더바 F4라는 테이블 두 개를 풀 아우터 조인할 거예요. 각각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아이디를 기준으로 봤을 때 1인 것은 둘 다 있어요. 근데 얘만 2를 가지고 있고 또 얘는 3을 가지고 있죠. 자, 실행해 볼게요. 자, 결과를 보시면 풀 아우터 조인을 했을 때 일단 요 아이디가 1일 때 값은 중복이 제거가 돼서 한 번씩만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오른쪽이 T2에 대한 결과이잖아요. 여기에 3이 붙었을 때 왼쪽에는 붙여줄 게 없으니까 널이 붙었고요. 그 다음에 얘만 가지고 있는 2라는 값도 붙었지만 반대쪽에는 붙여줄 게 없으니 널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코알리스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얘는 뒤에 입력한 값이 하나라도 널이 아니면 걔를 뽑아줘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t1.id가 얘고 t2.id가 얘예요. 그러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에 A1이 있으니까 출력.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널값 넘기고, 자, 이 첫 번째는 널이니까 넘어가고, 두 번째가 3이니까 얘를 출력하고, 세 번째도, 자, 이 t1.id가 있으니까 2가 출력이 돼요. 그래서 1, 3, 2라는 게 요 id로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여기다 할까요? 코알리스를 그대로 일단 가져온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전부 다 출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잘 보면은 코알리스가 값이 있을 때는 1, 요 앞에가 널일 때는 뒤를 뽑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앞에를 뽑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적절하게 필요한 컬럼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디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 하는 거니까 이 위치가 바뀌겠죠. 자, 이게 결과값이고요. 그럼 얘랑 똑같은 결과를 주는 거는 뭐냐?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 얘는 이제 인터섹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집합 개념을 의미를 하고요. 자, 이것도 그냥 한 번씩 우리 실행해 볼게요. 자, 위의 결과가 레프트 조인을 했네요. 그래서 요 값이 출력이 됐고 2는 없지만 그냥 붙여주고 요 반대쪽 테이블에는 그냥 널 값을 붙였습니다. 자, 아래 같은 경우는 right join이에요. 그러면 지금 둘 다 가지고 있는 값이 요 애들이잖아요. 교집합은 위, 아래 집합이 둘 다 가지고 있는 애만 뽑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행해 보면 하나만 나오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네, 이건 이제 유니온 올을 썼는데, 유니온 올 같은 경우는 특징이 중복을 제거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 위에 있는 결과와 아래 라이트 조인을 했던 결과와 그냥 붙은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조금 다르죠. 요 지금 이렇게 해야겠네요. 이렇게 한 게 위의 결과고 이렇게 한 게 아래의 결과인데 이게 중복되는 값이 그대로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얘는 차집합이잖아요. 그래서 A와 B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위에가 A고 아래가 B일 경우 A에서 B를 뺀 나머지 즉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위에 실행된 결과값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아래에 실행한 결과값이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둘 다 가지고 있는 애가 얘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얘를 실행했을 때 요 값을 제외한 아이고 자 나머지 값이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가 있을 때 아까 여기 1A라는 값, 이 뭉탱이 있죠? 1,A 얘는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A에서 B를 뺀 나머지는 요거를 뽑는 거다 보니 A만 있는 애들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답은 4번이고요. 일반적으로 레프트 조인과 라이트 조인을 처리한 결과물을 유니온 했을 때 풀 아우터 조인과 동일해집니다. 자, 이것도 한번 검증해 볼까요? 자, 아까 유니온 올과의 차이점은 뭐였냐? 이 중복되는 값이 제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답은 4번이에요. 자, 넘어가서 5번 문제. 다음 테이블과 SQL을 토대로 쿼리 실행 결과로 옳은 것은 자, 뭔가 카운트를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한번 봐볼게요. 일단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한번 보셔야 되냐면 먼저 집계함수는 기본적으로 그룹 바이를 사용해야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룹 바이가 따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룹 바이 없이 집계함수가 쓰이는 상황이죠. 자,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밑에 그룹 바이 자, 요건 이제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룹 함수 공부하셨으면 아실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t_cnt라는 테이블 있죠.
자, 요거를 이 전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있잖아요. 그러면 이 테이블 전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봤을 때 카운트는 6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있고 뭐 컬럼 쓰는 경우, 디스틴트 쓰는 경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거를 좀 표현하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씩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카운트부터 보겠습니다. t 언더바 cnt 테이블에서 자, 따로 없으면 그룹 바이 전체가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얘는 뭐예요? 카운트는 뭐 데이터의 행 자체를 세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써놓을게요. 6개. 자, 그리고 나서 요 카운트 0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도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카운트 별이나 카운트 뭐 0, 카운트 1, 카운트 마이너스 1 이런 것들은 다 자, 전부 동일한 개념이에요.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이런 0이라고 하는 애들은 내가 어떤 애들을 이제 카운트 세려고 할 때 값을 0이라고 보고 세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보셔도 돼요. 그랬을 때 어차피 우리가 카운트 셀 때 널이라는 애만 제외를 할 뿐이지 이런 값들은 제외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다 똑같은 개념이다. 똑같은 결과를 줘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주의할 점. 여러분들이 카운트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안 나왔는데 자, 얘는 어떤 의미예요? 내가 이 값들을 그냥 널로 보고 카운트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얘가 싹 다 널이라고 했을 때 어차피 개수 세봤자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0이 출력이 될 거예요. 자, 실행해보면 실제로 0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것들 이런 거 혹시 모르니까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도 좀 볼게요. 이번에는 카운트 A를 해볼게요. 요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이 특정 컬럼을 기준으로 개수를 세는 거니까 자, 이렇게 널값이 있는 애들은 안 센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4개 4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result 1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요 3개를 더한 거잖아요. 그래서 6, 그 다음에 6, 4를 더해서 총 16이 나올 겁니다. 자, result 1은 16. 자, 나머지도 한번 계속 봐볼게요. 자, distinct A입니다. 우리가 distinct 같은 경우는 얘를 일단 중복 제거가 먼저라고 했죠. 그러면 요 10, 그리고 널 하나, 그 다음에 20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카운트를 세시면은 널 값을 제외하고 세니까 2가 나오게 됩니다. 자, 2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카운트 B 같은 경우도 널 값 제외하고 세면은 4가 나올 겁니다. 자, 카운트 디스틴트 B는 요 X 한 개 남기고 Y 한 개 남기고 널 한 개 남기고 개수를 셀 때 널 제외하니까 얘도 2개가 되겠죠. 자, 이것도 여기다가 디스틴트 붙여주고 그러면 이제 result 2 같은 경우는 총 8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거 이번에는 MV를 조합한 케이스입니다. 자, 이것도 그냥 같이 봐볼게요. count nvl a, 0.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안에가 먼저 처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의 의미는 a가 널일 때는 0으로 치환하겠다. 즉 요런 애들을 0으로 치환하고 나서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널 값이 아니니까 얘는 6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distinct 걸어가지고 b를 z, 사실 얘도 똑같겠죠. 이 b라는 값이 만약에 mvl 널 값이면은 z라는 문자로 채우겠다. 그리고 개수를 세는 건데 distint가 들어있군요. 자, 그러면 얘는 x 하나 남기고 y도 하나만 남기고 z도 하나만 남기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3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절트 3은 9가 되겠죠? 그래서 16, 8, 9가 있는 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번에도 약간 이제 집계함수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를 좀 문제를 많이 내는 편이에요. 근데 어떤 식으로 내냐? 이렇게 각각 더하는 케이스랑 이렇게 한 번에 합치는 케이스, 뭐 조건 주는 케이스 이런 게 있거든요. 하나씩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1번. 항상 똑같습니다. 뭔가 그룹 바이가 사용되지 않았을 때 집계 함수가 있으면 여기 기본적으로 그냥 그룹 바이 전체라는 게 들어가고 이 의미는 이 탭 X라는 테이블 전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바라라는 의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썸 해가지고 칼 1에 대해서 썸이잖아요. 지금 전체 테이블을 하나의 그룹으로 보는 상태에서 칼 2의 썸을 해보면 자 10, 30 널 값은 무시하죠. 그럼 이게 40이 되고 그 다음에 칼 3도 썸을 구해보면 널 값 무시하고 60이 되니까 가는 10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 한번 해볼게요. 나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썸을 하는 것보다 웨어절이 먼저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프롬이 첫 번째, 웨어가 두 번째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칼 1이 0보다 많은 거, 큰 것만 가리키는 거니까 요. 자, 널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딱 필터링이 돼요. 그리고 나서 자, 전체를 기준으로 이제 그룹 바이 한 거죠. 두 행 남아 있는 상태예요. 칼 2를 더했을 때 10과 널. 그러면 이제 10이 나오고 그다음에 얘는 다 널이네요. 그러면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널을 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썸을 할 때 1, 널, 2 이렇게 있으면은 널 값은 무시하고 3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대상이 다 널밖에 없으면은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얘도 널을 반환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0 플러스 널이 됐잖아요. 그럼 얘도 결국 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실행 좀 해볼까요? 자, 가 같은 경우는 100이 나왔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제가 널이 나온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도 한번 해볼게요. 칼 1이 널이 아닌 대상을 찾는 거니까 얘는 필터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칼 2의 썸을 하면 자 10이겠죠? 그 다음 칼 3는 요 널 20이니까 20이고 그러면 30이 나오겠네요. 이번에도 출력 30. 자,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합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요 안에 애들을 더한 다음에 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시면 10과 널을 더하면 뭐겠어요? 널이죠. 얘도 똑같아요. 널과 20 더해봤자 널이고 30, 40 더하면 70, 널과 널을 더하면 널이에요. 그러면 이 결과를 썸을 해서 하나의 결과를 내는 거니까 70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답이 100, 널, 30, 70. 네,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7번. 이런 식의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SQLD 시험을 보시면은 오라클이 대부분 나오거든요. 오라클이 한 뭐 95, 6% 이상 나오고 SQL 서버 같은 문제가 약간 비교 용도로 좀 나오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제 DBMS마다 문법이 조금 다르니까. 자, 그랬을 때 그 SQL 서버를 가지고 낼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오토 커밋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토 커밋이 기본 true이다. 그리고 이게 true이면은 내가 어떤 DDL이나 DML 문장을 실행했을 때 자동으로 커밋 처리가 된다. 그러니까 실행할 때마다 커밋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근데 SQL 서버가 오토 커밋이 폴스가 되었을 때, 자, 이걸 문제로 많이 내요. 왜냐면 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오라클은 기본 세팅이 오토 커밋 폴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DML 같은 거를 쓰고 나면은 바로
DB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커밋을 해줘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수동 커밋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DDL은 또 자동 커밋이 돼요. 그래서 약간 정리를 하면 DDL은 자동 커밋이고 DML은 수동 커밋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SQL 서버 같은 경우는 기본 세팅이 auto commit equal true예요. 그래서 DDL도 자동 커밋이고, 자, DML도 자동 커밋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뭐 인서트 업데이트 할 때마다 그게 영구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요거를 auto commit false로 변경을 하면 어떻게 바뀌냐? DDL도 수동 커밋이 되고 DML도 수동 커밋이 됩니다.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은 안에 또 막 트랜잭션 관련된 게 있긴 한데 그냥 이제 시험에서는 약간 이렇게 내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런 차이점. 오라클은 오토 커밋이 false일 때 DDL은 자동 커밋이고 DML은 수동 커밋이에요. 근데 SQL 서버는 오토 커밋을 false로 바꿨을 때 DDL도 수동 커밋이고 DML도 수동 커밋이다. 자, 요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어떤 테이블이 지금 생성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이거는 SQL 디벨로퍼는 오라클 쪽에 붙여놔가지고 실행은 따로 하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할게요. 일 시점에 t 언더바 txn1이 생성된다. 단 영구 반영은 안 된 상태이다. 왜냐면 오토 커밋이 false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할게요. 자, 이 해당하는 테이블에다가 인서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충 이렇게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 id와 amt라는 컬럼이 들어있고 id에 1, 100이 들어있는 상황인데 이게 아직 DB의 영구 반영이 아니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save 트랜잭션을 합니다. 이 상태를 S1이라는 저장점으로 일단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 요 상태를. 자, 그리고 네 번째 인서트 하고 있죠? 똑같은 테이블에 이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다 그냥 쓸게요. 여기다가 2, 200. 그리고 나서 업데이트. 1인 대상에 AMT를 50 더하고 있잖아요. 여기를 150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크리에이트를 하게 돼요. 자, 그럼 여기다가 t 언더바 txn 자, 이렇게 하고 얘도 id amt 자, 이렇게 있겠죠? 자, 근데 갑자기 롤백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롤백이라는 거는 마지막 커밋 시점까지 되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오토 커밋이 폴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실행한 동안 커밋을 한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되돌릴 겁니다. 근데 얘는 어디까지 되돌리냐? 롤백 트랜잭션 S1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거는 이 저장점까지 되돌리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을 없던 일로 만들겠다. 즉, 아직 이 시점에는 한번 해볼까요? 자, txn2 이거 테이블 사라지고 이거 없어지고요. 그 다음 이 업데이트 했던 것도 없던 일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인서트 하는 것도 없던 일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이 S1이라는 저장점에 기록되어 있는 상태로 되돌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커밋을 하죠. 자, 이때 이 커밋을 할 때 이제 t 언더바 txn1이 영구 반영되는 겁니다. 그 안에 데이터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셀렉트를 해보면은 이 결과가 출력이 될 것이고요. 이제 이 결과는 사지선다를 봤을 때 tx1에 하나 들어있다 맞죠? t 생성되지 않았다 맞죠? 자, 이거는 이제 3번이 틀린 거죠. t 언더바 txn1은 이미 커밋을 했기 때문에 영구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좀 정정할게요. 8이네요. 자, 이 커밋을 했을 때 어차피 커밋을 하게 되면은
이전에 이런 저장점들은 더 이상 이제 쓸모가 없어져요. 왜냐면 임시 저장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미 영구 반영했기 때문에 되돌릴 필요가 없고 또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4, 5, 6, 7번에 대해서 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8, 9, 10 풀어보고 요 1회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